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폐기를 결국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17일에 걸쳐 모두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모두 134만 톤이죠.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방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중국은 곧장 규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오염수 배출은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무시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오늘부터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8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봅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의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데요. 잠시 후 나르샤텍 황용구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됐는데요. 정부는 네.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찬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거는 아마 외교적인 수사임과 더불어서 국제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IAEA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이라는 이제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면은 만약에 이후에 어떤 이런 방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있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인 과학자의 모니터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상당 부분 일본에서 이걸 수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향후에 이런 유지 관리 내지는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좀 유보적인 태도로 일단 공식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것 뿐이고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전라남도에서도 걱정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많이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십니다만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보면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정치고 뭐고 뭐 양당이 뭐라고 하는지 시끄럽고 이 부분이 이슈가 너무 돼가지고 지금 수산물 소비가 너무 위축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또 지지하시는 어떤 정당이나 그 보시는 관점들에 따라 가지고 이거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중국도 반대한데 못 막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못 막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어떤 소문으로 인한 풍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상책을 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제는 좀 약간 그 입장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이 여러 방면으로 갈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0시간 비상행동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약간 더 뭐랄까요, 이제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홍보 동영상도 찍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IAEA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라 그런 취지의 언급들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들이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와 정당의 언어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방류에 극렬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내로남불을 따지다 보면 또 돌고 도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약간 유보적인 태도에 비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요즘 국민들께 그렇게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 여당도 큰 신뢰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좀 특히 또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방류를 결정적으로 반대할 만한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를 분쇄하는 어떤 결정적인 과학적 반대 논증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방역을 집중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안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행동은 그다지 국민의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청구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타당하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거 들어보면 물론 그 국민의힘도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만은 약간 여의도 사람들은 건망증에 정말 쉽게 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제 기억에 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2월 정도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내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가 쉬는 기간인데 네. 임시회를 억지로 잡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하루 이틀 정도의 텀도 두지 않고 바로 임시회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불과 얼마 전에 방탄국회를 소집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회기 아닐 때 그냥 체포동의안 표결 이런 거 필요 없을 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특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그 김은경 혁신이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김은경 혁신이 안에 1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 깔끔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방탄 안 합니다라고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때 돼서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러면은 표가 분산돼서 이제 이상한 모습이 보여질까봐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민주당이 당론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당의 그 어떤 뭐 친명과 비명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정치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자신이 있다면은 회기 중에든 아니든 명확하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일이다. 이런 논란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 결코 좋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관된 입장을 보여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의성군에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 스포츠 과연 무엇일까요? 의성 드론 스포츠 센터의 운영을 맡은 의성에 있는 청년 기업이죠. 나르샤텍 황용구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에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예. 우선 드론 스포츠라는 것부터가 좀 생소한데 드론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예, 우선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 수 있게 넓은 해안으로 도와주신 의성군 군수님과 이하 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론 스포츠는 말 그대로 드론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e스포츠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볼링, 최근에 만들어진 드론 농구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나르샤텍 대표님이신데 나르샤텍은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나르샤텍은 드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왕구 드론에서부터 산업용 드론까지 개발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나 기관 등에 납품할 미니 드론 축구 경기장을 개발하고 있고요. 드론 개발 및 제조를 하다 보니 여러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 문의도 많이 옵니다.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 기존 드론의 문제점이 위험성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드론 교육을 할 수 있는 드론 축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드론 축구 시장의 밝은 미래를 보고 드론 스포츠 사업까지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나르샤텍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서 대상도 수상하시고요. 드론 관련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도 하셨던데요. 드론 축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드론 축구는 길이가 18m, 넓이 8m, 높이 4.5m 크기의 경기장에서 총 10명의 선수로 5대5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블루팀 5명, 레드팀 5명으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으면 득점이 되는 경기이고요. 일반 축구처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정 공격수인 드론 자체를 조종하여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입니다. 이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등 경기에 따라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풋볼과 미식 축구가 합쳐진 경기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아, 일반 풋볼과 미식 축구가 합쳐진 경기가 드론 축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여러 차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우승 비결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3회 우승하였고요. 올해는 1회 우승을 하였습니다. 주위 분들이 지도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 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드론과 드론 축구에 진심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우승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도 드론 축구에 진심인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이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황영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원래부터 이쪽 일을 하셨던 걸까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한 7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어려서부터 RC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예. 취미생활로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우연히 제 아들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드론을 접하게 해주었고 드론 조종의 소질이 보여 전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저 또한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드론 산업의 사업성이 보여서 평생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 관심사였던 것이 이제 일로 전환이 된 건데요. 네네. 나르샤텍 2021년에 의성군에 정착을 하셨는데요. 의성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 예. 예, 제 고향은 서울이고요. 예. 그 지인들이 왜 하필 의성에서 사업을 하느냐 많이 묻습니다. 어. 예, 저는 우연히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2020년에 의성군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대상을 받으면서 의성과 인연이 되었고요. 21년부터 의성에 정착하게 되면서 점점 의성만의 매력에 빠져서 결국 지금은 제2의 고향이 의성으로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의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저는 드론이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에서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드론 조종술을 배워 즐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축구를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 동작과 집중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의성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한 소멸 지역 1순위인 의성이 기회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나 기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의성에 오셔서 저와 같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고 사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연을 우연으로 보지 않으시고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구나. 우연히 기회다 이런 말도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의성군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나르샤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네, 드론 스포츠 센터는 또 어떤 곳일까요? 예, 저희는 드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드론의 원리, 드론의 기초, 고급 기술, 그다음에 드론 조립, 드론 AS까지 배우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요.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여러 드론 시설들을 체험하고 몸소 느끼면서 느끼는 어디에도 없는 종합 드론 스포츠 센터입니다. 아, 그럼 하루 코스도 있고 뭐 월벌 코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당일날 오셔서 체험하시고 예.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또 드론을 또 배워가실 수도 있고 네. 달별로 오셔서 꾸준히 배우셔서 예. 또 드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은 네네. 드론 스포츠 센터에 가면 직접 제작도 하시니까 다른 네네. 곳에서는 살 수 없는 드론도 구매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예. 자기만의 드론을 또 제작할 수 있는 또 그 시설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셔서 직접 또 체험하셔서 느끼시면서 드론도 자기만의 드론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드론을 만든다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드론 스포츠 센터의 운영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네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 나가실 계획일까요? 네. 앞서 말했듯이 드론 기초부터 드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후 본인 적성에 맞는 드론 관련 분야를 찾아서 찾아주는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론 레이싱, 그다음에 익사이팅이 맞는 분들은 드론 축구, 정적이고 사진 영상 쪽에 맞는 분들은 드론 촬영, 수익 사업이 목적이신 분들은 산업용 드론이나 코딩 드론 등 각기 분야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센터 역할과 드론 레이싱 팀 운영, 그다음에 드론 축구로는 유소년 드론 축구팀, 성인 드론 축구팀, 의성의 시니어 드론 축구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물론 전국 드론 축구 대회 및 드론 페스티벌을 유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말 나가야 될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드론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선 드론 산업의 미래는 무척 유망한 산업이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드론은 한 분야에서만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필요가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 및 수립 등이 신중히 고려가 된다면 드론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르샤떼 황용구 대표와 함께 드론 스포츠 센터와 드론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르샤떼 황용구 대표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허각이에요. 하늘을 달리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미애입니다. 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방류 찬성이 아니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방류 찬성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럼 방류 반대인가요? 반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심정과 똑같은 건지 저는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네. 국민들을 번번이 이렇게 이 말장난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이 정부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좀 당당하게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찬성할 거 아니면 반대라고 분명하게 하든가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라. 맨날 국민들 가지고 말장난으로 우롱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이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한계를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우리가 핵발전을 하다 보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냉각수가 보통 많이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해안가에 있는 이유는 핵 발전하는 과정에 핵 분열하는 과정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그 발생한 열을 전기로 활용하는 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물로서 식혀서 그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냉각수하고는 질이 달라요. 네. 지금 일본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냉각수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아니고 핵 연료봉이 노출된 거거든요. 네. 발전기가 다 녹아내렸고요. 그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것을 식히는 과정에 필요했던 물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냉각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방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또 웃긴 거는 1톤을 그러니까 오염수 1톤을 1200톤의 바닷물에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차피 바다에 내보낼 거를 굳이 뭐하러 1200톤의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것을 희석시킨 다음에 방류를 하냐. 원래 법에 오염 농도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데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면 그 1톤이라는 오염 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한신과 방류를 하고 나서 SNS 커뮤니티에 막 빠르게 퍼진 게 뭐냐 하면 그 방류 5분 만에 바다 색깔이 변하는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네. 처음에 검게 이렇게 띠가 둘러지다가 그 안쪽으로 빠른 시간 속도로 이렇게 노랗게 물이 변하는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었어요. 네. 우리는 그 방류된 물이 어느 정도의 오염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저 일본의 발표만을 믿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분명한 건 일본은 어쩌면 전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이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을 조금 더 단호하게 했더라면 저는 이 방류가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이
일본과 가장 가깝게 있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도저도 아니면서 때로는 그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적극적인 찬성, 방류 찬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일본과 미국이 지녀야 할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도 그 책임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네. 이런 근데 말씀. 이게요. 네. 또 지금 오늘 중국은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홍콩도 발표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해요. 네. 왜 이러죠? 좀 전에 천하람 변호사는 외교적인 국익을 위해서의 대처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국익을 위한 대처?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을 위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국익을 위한 대처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경북의 경우 동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정부의 강한 지지 그룹이잖아요. 이쪽이. 네.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쪽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반대 입장을 좀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지지해준 대구 경북 사람들 생각한다면 경북의 어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발언을 해줘야죠. 국민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뭐 홍보 영상이 제작 배포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네. 그런데 이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10억 가량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정과제 홍보비에 비해서 10배 내지 많게는 20배 가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잼버리 홍보 동영상의 경우 약 2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동영상에 10억이 넘게 올린 거죠.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1,700만 회인가 그래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횟수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BTS도 이렇게 앨범 발매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1,700만 명이 이걸 봤다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전 이거 나중에 국회에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1,700만 횟수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에 접속하는 비율이 많았는지 혹은 이 영상의 노출도를 높이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따로이 집행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일본을 위한 입장을 내는 영상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크게 들여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역 경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해안 어민들이 당장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동해안은 회도 많이 먹지만 실제로는 해수욕장도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여름에 인기 있는 피서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해수욕장 갈 수 있겠나, 애들 데리고. 네. 어른들이야 몰라도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 갈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네요. 그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는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예, 저도 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로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린 정말로 미래의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우리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지금 방류는 시작되었지만 언제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북의 주민들도 이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경북의 분들이 목소리 내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를 좀 이렇게 표로서 보여준다든가 한다면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질 거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국방, 행정에 대해서 경고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도민들한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바라봐 주실 것을 좀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국민에게 지금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득 볼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끝났는데. 네, 저는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평가했어요. 네. 이득 볼 게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돌아온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의 준 동맹의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맹 수준은 아니고 왜냐하면 동맹이 되려고 하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추후에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에 대한 그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돈이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간에 어떤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전방에 나서는 모양새가 돼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것도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중에 청년층의 인구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16년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도대체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시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경북의 청년들이 대구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3년쯤 지난 뒤에 다른 자료를 보다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시점이고 그러면서 중국이 대한민국 제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조업에 기반한 경북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제조업에 기반했던 이 경북이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 당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좀 걱정이 된다. 이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이거 우리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그 결과는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풀을지 이런 과제를 좀 안고 오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돌아왔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의용,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민주당 뭘 해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국민적인 관심을 못 얻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정치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검찰이 정치를 잘했다. 네. 예. 저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네, 100시간 비상행동도 들어갔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어느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압박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의석이 많으면 뭐하냐 하는 일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검찰의 정치가 정말로 이게 시의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되면서 국민적 여론이 이게 좀 한번 이렇게 휘몰아칠 쯤 되면 또 뭐 이렇게 소환 요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국감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국감에 집중해야 할 시기 있잖아요. 네. 이번에 국감에 얼마나 쟁점이 많아요. 네. 여가부에 잼버리도 있었고 국방부도 문제도 있었고 뭐 이게 각 부처마다 쟁점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번 국감은 정말로 기자들이 무지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일들이 이 검찰이 정치를 하는 일환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을 돌리고 가리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검찰이 정치를 잘해서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분 어떤 어떻게 일관된 행동이요? 방탄 국회 소집을 했다가 이제는 또 회기가 아닐 때 청구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일관된 행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는 가능하면 24일날 소환조사 요구할 때 24일날 가겠다 이랬잖아요. 오늘 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뭐 식당 예약하고 오냐 이런 식으로.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일정은 조정합니다. 다들. 저희 일반인들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는요. 내가 가능한 시간을 서로 조율해서 가거든요. 그러니 다음 주에 우리 당무가 좀 많으니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야당에 대한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식당 예약하냐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이게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향해서 계속 그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 거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오면 본인 가서 구속적부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그거를 의심하거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용할 것이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한번 국민들 앞에서 발언을 한 것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 법상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갈등은 되지 않겠어요? 네. 내 손으로 대표를 너 가서 이거 조사 받아라라고 얘기하기도 뭐 가에 투표하기도 어렵고 부에 투표하기도 어려운 이 의원들의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저는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에 도의 내지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정치가 그 선을 자꾸 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을 넘는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